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국내 기업 자담회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국내 기업의 굴지 AI 전문가분들만 모셨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산학 협력 방안이 무엇일지, 즉 기업체 입장에서는 서울대 AI 연구원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자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장홍성 부사장님, 그리고 LG 배경훈 AI 연구원장님, 그리고 네이버 하정우 AI 실장님, KT의 배순민 AI 센터장님, 그리고 CJ 이치훈 AI 실장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서영우 전무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그 프로필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SK 장홍성 부사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장홍성 부사장님께서는 SK텔레콤 솔루션 기술원장, SK텔레콤 데이터 기술원장 겸 데이터 유닛장, SK텔레콤 IoT 데이터 사업단장 및 데이터 유닛장, 2020년 SK텔레콤 광고 데이터 사업단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SK텔레콤 광고 데이터를 담당하시고 한국 인공지능 산업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LG 배경훈 AI 연구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안 나오셨나요? 예. 네, 네이버의 하정우 AI 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이버의 하정우 AI 실장님은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 박사 장벽탁 교수님 제자이십니다. 특별히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과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으로 글로벌 AI 생태계 전략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KT 배순민 AI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KT AI2X 랩 소장님이신데요. MIT에서 박사를 하시고 이후에 삼성, 한화, 네이버를 거쳐서 KT 상무로 계신데요. KT 리스폰시블 AI 센터장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AI 기술이 사용자에게 유익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총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그리고 CJ의 이치훈 AI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치훈 부사장님은 CJ그룹의 AI 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치훈 박사님께서는 AI, 머신러닝, 이를 실제 세계에 응용해서 혁신적인 AI 연구 개발을 통해서 중요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업적으로 인정받는 선도적인 또 전문가시고요. 현재 CJ그룹에서 부사장으로 디지털 전환과 고급 머신러닝 연구 개발을 이끌면서 대규모 머신러닝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서영우 전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서영우 전무님께서는요, 로봇과 자율 시스템 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로봇 공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무인 지상 차량 개발 글로벌 방산 솔루션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디펜스 전무를 역임하셨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시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자율주행, 로봇 공학,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LG 배경훈 AI 연구원장님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나와주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패널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장은요, 박진호 기획부원장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패널분과 박진호 부원장을 위해서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AI 연구원 5주년을 축하하러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 주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부탁을 드릴 때 아마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산학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계 리더분들을 모셨는데 이제 효율적인 산학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AI 연구원을 대표로 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평소에 생각하신 바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따끔한 조언이 저희 학교에서의 활동, 교육과 연구를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제일 먼저 장홍원 부사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많은 분들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장홍성 부사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짧게. 아까 이렇게 AI 연구원 연구 분야 보니까 코어 AI도 있었고 X 플러스 AI를 연구하셨는데 아마 산학 협력하면 X 플러스 AI에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결국 이제 뭐 사업 쪽이고 현업 쪽이고 AI가 기술이라고 한다면 사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역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게 주로 기술 파트, 기술원 뭐 이런 데 있고 이제 X에 해당되는 게 이제 현업이죠.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도 해보고 이제 기술원도 있어봤는데 사내에서 의외로 협업이 잘 안 돼요. 네, 의외로 기술 파트하고 사업 파트가 협업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입장에서 보니까 기술원에 있다 이제 제가 이제 협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첫째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외부에 돈을 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내가 뭘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잘 돼요. 뭐가 하고 좀 책임감 있게 하고 하는데 기술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사업에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다양한 요소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게 시스템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술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터 분석이야. 그러면 분석만 하려고 하죠. 근데 분석이 돼서 그게 현업에 적용이 되려면 굉장히 다양한 지저분한 일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다 보니까 현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스템화되고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 컬렉션부터 해서 클린징하고 등등 이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난 모르겠고 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분석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상용화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협력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약간 이제 이거 뭐 기술이나 시스템 이런 문제보다는 어차피 이제 기술과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뭐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원래 개판이었는데 기술이 들어와서 엄청 좋아졌어라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업의 담당 임원으로서 보면은 내가 원래 개판이었구나를 인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협업을 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을 뭐라고 할까 배려한다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우러져야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 몇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사내에서 협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또 확장하면은 산학이니까 학교하고 기업체도 이렇게 협업을 할 때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내에서 현업 파트와 기술 파트 사이에서 협업해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잘 협업할 수 있는지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LG의 임후영 그룹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먼저 백영원 원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 어플라이드 AI 연구그룹 맡고 있는 임우영이고요. 사실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가장 크게 바라는 거는 역시나 이제 인재 확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디 많이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데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해외 좋지만 이제 국내 기업에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포트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연구나 공부만 해서는 좀
이제 응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뭐 기업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기업과의 접촉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교수님 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뭐 기업에 필요한 거는 많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연구비 제한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을 양해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산업 과제를 통해서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이제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뭐 물론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같이 좀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도 좋은 관계가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회사에서 이제 좋은 인재 채용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현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턴 같은 걸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는 정말 아주 절실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인턴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랩에 있는 학생이 인턴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업과 우리 학교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인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네이버의 이제 하정우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하정우입니다. 컨텍스트 랭스 2000 토큰 내로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랭귀지 모델로 밥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 됐고요. 산학 협력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의견을 드려온 게 5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었고 잘 됐던 것도 있고 잘 안 됐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려왔는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고란 걸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회고를 통해서 잘 됐던 것과 못 됐던 것, 잘 안 됐다면 뭐 때문에 잘 안 됐는지, 성공했다면 어떤 부분이 성공을 이끌었는지. 그러면 현 시점에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학교 측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많은 의견을 드렸을 텐데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뭐가 허들인지에 대해서 서로 좀 회고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쪽에서 계속 의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시대가 온 이후부터는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전 세계 AI 헤게모니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기업 혼자서 혹은 학계 혼자서 싸움이 안 되죠. 리소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서 놀아서 될 일인가 하는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구자분들 교수 채용하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처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게다가 뭐 R&D 예산 이런 이슈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늘 주장하는 5대5 해서 리소스 5대5 해가지고 인건비도 반반 이런 식으로 해서 처우 맞추고 연구 인프라 맞추고 하는 형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AI는 이제는 프로덕트랑 기술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벤처마크 데이터셋에 숫자 찍기 해서 논문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이테이션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세계의 판을, 영국의 판을 바꾸는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새로운 리얼월드에서 문제 정의부터 평가하는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까지 매트릭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연구를 해야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고 학교도 리소스가 녹록지 않아서 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5대5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이제는 학위도 학교만 주는 게 아니라 회사랑 학교가 함께 공동학위를 주는 것들, 프랑스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휴거 투브론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르보네 대학 박사과정 학생인데 DEIT죠. DEIT를 만들었고 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인데요. 그게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연구자 코스퍼바이징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면 혁신의 폭이 제한됩니다. 기존의 틀을 깨 부쉈을 때 훨씬 더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뼈를 때리는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산학협력에 대해서 잘 되는 케이스, 잘못된 케이스 아주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뭐 약간 좀 작은 데이터셋 가지고 작은 모델 가지고 논문 써서 이제 퍼블리시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 학교 안에 연구가 약간 특화되어 있어 연구 업적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산업계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밀착된 그런 연구만이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주 그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KT의 배순민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는 AI 퓨처 랩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KT에 온 지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AI to X 랩을 맡았습니다. AI for All과 같이 AI to Everything이라는 화두를 저희가 한 4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으로 가도 된다 해서 저희가 AI 퓨처 랩을 만들게 되었고요. KT 안에서 좀 산재돼 있던 산학이나 이런 연구 역할을 다 모아서 저희 랩에서 한번 다시 지금 판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팀도 새로 구축을 했고 시너지 팀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 지금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AI 연구를 어떻게 하면 한 팀처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AI로 하니까 정말 다른 기업조차 하나의 기업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 기업들이랑 같이 할 때 학교들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도 올해 서울대와 좀 연계를 확대시키라는 또 미션을 제가 또 받아서 오늘 또 5가지 그 코어 AI 토픽을 잘 받고 저희가 그렇게 연계해서 다른 기업들과 함께 그 산학을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좀 서울대와의 또 협력을 좀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 AI 센터에서 이제 좀 아젠다로 삼고 있는 게 저희 AI 연구원과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주 실질적 내실 있는 협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CJ 이치훈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가 저쪽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아이템이 앞에서부터 몇 가지가 이제 일리미네이트 됐는지 이제 좀 카운팅을 하다가 마침내 그래도 2-3가지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 산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론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점 플러스에다가 사실 이제 AI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사회적인 공감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제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서울대에서 AI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입지,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과 이 AI 연구원이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정부를 움직이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부탁점이고, 또 하나가 이제 부탁을 보면은 다른 기업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IP, Intellectual Property,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할 때 좀 기업에서 조금 기업에 좀 친화적인 정책으로 서울대에서 조금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바라봐 주시면은 좀 더 협력이 더 기업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조금 오픈해 나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오픈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거기에 그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많은 법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또 우리 학계와 산업계 차원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지적재산권이 AI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지적재산권을 너무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해결책이 찾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서영우 전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서용호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 패널리스트에 없었습니다. 그 라스트 미닛에 들어와서 오늘 어제 이 아젠다에서 얘기할 걸 받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연구원의 AI 연구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산학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역시 정명탁 교수님 제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졸업을 해서 사회자님이 이제 빠지신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제가 두 번째 기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짧은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산학이 되면 더 좋을까 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하는 연구하고 기업에서 그런 R&D를 하는 것을 그 TRL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로 보면 학교에서 하는 건 대부분 이제 레벨이 낮은, 그러니까 피저빌리티를 보고 이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걸 만들어내고 이제 그 결과를 논문 쓰는데 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에 노출을 시켜보고 이제 릴라이빌리티를 인크리즈 시켜서 TRL 레벨 9가 되면 이제 실제 물건을 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TRL이 아시다시피 나사에서는 어떤 기술이 이제 충분히 릴라이블해서 우주선에 올릴 수 있을까, 그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연구원에서 하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다른 학교에서 혹은 다른 연구실에서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피저빌리티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아웃리치를 하셔서 실제 레벨 4, 5까지 가시는 것 같은데, 레벨 4는 유사한 환경에서 그냥 랩 환경에서 테스트만 해보는 겁니다. 5, 6가 되면 실제 이제 적용될 환경에서 데모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레벨을 조금만 더 올리시면, 조금만 더 푸시를 하시면 이게 아마 뭐 물론 지금도 전국의 이제 모든 기업들이 서울대 AI 연구원하고 같이 산학을 하려고 줄을 서고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연구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서울대에 있는 AI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실제 의미가 있는 한국어 형태소를 기반으로 하면 그런 랭귀지 모델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겨서 로보틱스로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겨서 실제 뭐 한국에 있는 유명 대학이 미국에서 만든 그런 파운데이션 M사에서 만든 L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튜닝만 하는, 그래서 새로운 뭐 페이퍼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 사람들을 위한 혹은 아시안 사람들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깊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보니까 그 AI 연구원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 하는 기술을 처음 접하는 CEO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 제발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실버 bullet이 아니라, 아까 이제 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조건,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만족이 돼야만 잘 동작하는 그런 공학 기술이라는 걸 좀 클리어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AI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AI를 시작할 때 그게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AI 윈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하이프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실망도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 산업계가 이 AI라는 산업계가,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AI 쭉 하다가 은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게 되려면 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R&D 환경이 어려워서 이야기를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딱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AI가 뭐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영우 전무님 주옥 같은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한국어 특성 또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한국 특성에 맞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주 저한테도 아주 귀에 꽂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경제학과에 계신 교수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경제학과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한국 경제 데이터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지 않으시고 미국 경제 데이터로 미국 경제 분석하는 논문만 그렇게 많이 계속 쓰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 양질의 데이터가 또 양도 풍부하게 많이 나오고 또 주별로 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하기가 좋은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데이터 양도 훨씬 양과 질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한국 경제 데이터 분석해서 논문을 내도 국제적인 최고 탑 클래스 저널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이제 억셉트 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연구 업적을 많이 내려면 내가 한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녹을 먹고 있지만 미국 경제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모델이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그 한국의 많은 자연어 처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영어 데이터로 영어 언어 모델을 주로 연구해서 논문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우리 한국의 뿌리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어 파운데이션 모델이 훨씬 중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인 학회나 저널에 억셉트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의 산업에 좀 더 절실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되고 정말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6분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주 귀한 기회니까 오늘 청중석에 자리하신 많은 교수님들 또 그 산업계에서 오신 분들 또 학생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6분 중에 한 분을 특정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좀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영길 센터장님. 예. 반갑습니다. 하정우 센터장은 제가 2019년에 제가 정부의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가 AI 분야를 좀 선도할 수 있는 내셔널 AI 로드맵을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우리 산업계 또 학계 쪽에 우리 그 선두 우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을 그때 초청했었을 때 만났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AI 연구원에서 국제 팬데믹 인텔리전스 센터를 1년 전에 개설을 해서 미래 팬데믹 대비하는 연구를 이제 지구촌의 주요 대학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쨌든 우리 AI 연구원이 지금 목표하는 바도 참 공감을 하고 또 여기 산업계에서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2019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저는 미국인입니다. By the way. 그래서 지금도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밀라, 벡터 인스티튜트, 요시아 벤지오, 제프리 힌튼하고 이미 2019년부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협력을 해왔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과 학자들과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구촌의 문제를 가지고 좀 지구촌의 난제를 좀 해결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제 박사들한테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 지금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또 그 노력을 하는데 한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5분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한국의 산업과 또 저희 서울대학은 물론이고 카이스트, 유니스트 또 여러 그런 그 AI 쪽을 첨도하고 있는 대학들 또 토론토 대학이나 또는 옥스퍼드 여러 그 또 싱가포르 대학, 하버드 다 같이 좀 협력하는 그런 AI 분야를 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동안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산업 쪽에서 그 선도를 많이 좀 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그 학계와 그 산업과 또 연구소와 또 정부가 협력을 해서 뭐 현 정부도 뭐 이제 향후에 뭐 저 G3를 선도하는 그런 AI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실속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우리 산업계를 대표하는 우리 6분에게 좀 그런 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를 정말 여기서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씩 제안을 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영일 센터장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 문제 제기 자체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6분 중에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구촌 글로벌한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사실 글로벌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지향해야 될 바긴 하지만 특히 인공지능의 많은 분야가 비즈니스 모델이랑 직결되고 또 투자 규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공유, 공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랑 강하게 연계가 되었을 때는요. 게다가 미국이 벌써 인공지능을 안보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위아더 월드 형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미중 경쟁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지구촌 난제를 푸는 문제들, 예를 들면 기후라던가 에너지 위기라던가 혹은 세이프티 부분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가령 지난주에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 AI 안전연구소죠. 각 국가별로 만들어지고 있고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 네트워크 미팅이 미국 정부 주최로 열렸는데요. 그것과 함께 그 네트워크 미팅과 함께 열린 게 프론티어 AI 세이프티 컨퍼런스가 함께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영국 플레이어, UAE 플레이어, G42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참석을 했고 엔트로픽이랑 구글이 사례 발표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앞으로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 프론티어 AI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나쁜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나쁘게 쓰일 수 있는 이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들의 논의는 특정 기업,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 같은 건데 이런 공동의 전 지구적인 아젠다들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갖고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 나라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와 이렇게 실제 머니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그런 것들은 각 국가별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세이프티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공통의 아젠다들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그게 기구 형태가 됐든 협회든 얼라이언스든 이런 형태로 좀 풀어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격차가 전 지구적으로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인공지능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이 또 다른 국가 간의 격차를 벌리는 것 자체가 지구상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글로벌 사우스 국가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들의 인공지능을 기술들 혹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지원을 할 거냐.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정우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협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로 기후라든지 세이프티라든지 또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원조. 그래서 뭐 ODA 우리도 이제 OECD 회원국이 돼서 이제 매년 상당한 양의 ODA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데만 있어서도 이제는 AI와 관련된 ODA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전영일 센터장님이 하고 계신 이 팬데믹도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정말 온 세계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만 대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협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6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민 센터장님. 네, 저희도 벡터 연구소와 그 AI 세이프티 관련해서도 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통신 기업의 특징이 모든 나라가 통신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통신 기업이 대부분 우리나라를 서빙을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26개국 이런 나라를 서포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그 AI 문제를 얘기를 해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멋진 그러니까 기후나 이런 팬데믹 같은 문제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일상이나 여러 가지 그 인더스트리 안에 AI가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각 나라별로 각 인더스트리별로 그 수준차 디스패리티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국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셋을 같이 모을 수 있을지, 저희가 가진 그 인재를 양성했던 노하우도 같이 공유해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AI 인재를 가지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통신기업으로서 앞으로 AI가 그런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레이턴시나 이런 프로토콜을 통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AI가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도 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이 레귤레이션이 달라서 이런 정책적으로 어떻게 각 나라의 정책에 AI 기업의 그런 이노베이션과 아니면 이런 안전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를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뭐 기후 팬데믹 이런 헬스 문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적극적인 협력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핸즈온으로 풀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국제 협력은 저는 오히려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특히 통신과 관련해서 국제 협력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이은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좀. 예.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이은주고요. 저는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조금 보태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지구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문제, 공동의 문제, 사실 그거는 이제 생존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좋게 말하면 공영 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터인데, 사실 그건 공공 영역에 좀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딱히 책을 잡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워낙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이슈들이 그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협력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제 수긍이 가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언론정보학과다 보니까 허위 정보 문제 같은 것들도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성물에 뭐 레이블을 붙인다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럼 합성물을 어떻게 디텍트할 건가, 이제 그런 기술 개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의 인트레스트가 있으니까 협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그걸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 그거 안 하면 장사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에서 화두로 던져주신 부분은 산학의 이제 협력의 문제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민간하고 또 산관의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디맨드도 많으실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또 우선순위를 두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이런 딜레마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계신지 솔직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 센터장님은 정보위원회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하시잖아요. 근데 하 센터장님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 AI가 AI 전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가령 제너럴 퍼포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들인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사용의 어떤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기치 못했던 리스크들이 회사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노우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투 파인 튜닝해서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김창욱 대표가 국감까지 다녀왔죠.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도 하고, 또 최근의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미국에서조차도 기업 자율 규제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워터마킹이라든가 기본적인 딥페이크에 대한 안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 기업에서 AI 거버넌스 조직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 놓느냐가 그 기업의 AI 경쟁력이랑 직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 안전장치를 잘 해놓지 않으면, 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 성장 혹은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퓨처 AI 센터를 만든 것도 그것 때문이고 아마 이제 배 소장이 새로 만든 조직도 그거 관련일 거고 SKT도 AI 거버넌스 조직 연초에 또 만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열심히 빠르게 캐치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팩트. 다만 리소스를 얼마나 많이 넣을 거냐가 남아있는 숙제이긴 하거든요. 현존 엔트로픽 정도만 정말 진심으로 리소스를 엄청 많이 넣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기업은 우선순위가 높으냐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다행스러운 건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지금의 추세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이나 외부에서 좀 부탁드리는 말씀은 계속 중요하니까 계속 이렇게 프레셔를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무제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매우 프레셔가 그런 것 이런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면서 또 지원하게 하는 방법이 될 거니까요. 더 많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의 이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그런 AI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이제 기업 자체 투자가 필요하고 이제 뭐 전담 부서도 만들 필요가 있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나온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그 기업이 그 사회적으로 이 AI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단기간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해서 절대 그런 이익과 그 반한다고 그 사이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전략 체결을 할 때도 Responsible AI를 아주 중요한 저희가 아이템으로 잡고 있어서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노력이 꽤 체계적이고 이런 정책부터 기술까지 해서 이것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통신 기업들 이런 trustworthiness를 거의 첫 번째 단추로 보고 있다고 하셔도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디스인포메이션 그리고 리스폰시블 AI 관련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실제 이제 기업의 재무자표라든가 뭐 ROI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 회사 일부에서 하고 있는 이 디펜스 인더스트리에서는 실제 생명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스폰시블 AI가 이제 디펜스 인더스트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그제큐티브 오더로 이제 우리는 항상 사람이 마지막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그 부장관이 얘기도 했죠.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당면 엄청나게 심각한 그리고 당면 이슈인 게 한국의 경우에는 2040년이 되면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로 그 병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국방이라는 건 모든 정부가 해야 되는 그 전쟁을 억제하고 그 안보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능이고 그때까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계속 그걸 보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없으면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무인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로보틱스, 로봇이고 무인 차량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사실 AI 기능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AI 기술, 특히 머신러닝 기술, 뭐 AI 모든 분야에 있는 기술이 모든 분야에 다 잘 쓰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쓰이려면 이제 리스폰시블 AI에 대한 확고한 팔리시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걸 확실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 기업은 나름대로 팔리시가 있지만 이게 공론화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술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자꾸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해주십시오. 예, 임사무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케벡 정부 대표부 임용우 상무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AI에 대해서 네이버나 뭐 LG나 그 국제 협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는 최근에 여슈어 벤저님 오셨을 때 아마 만나셨겠고, KT는 제가 최근에 그 밀라를 뵙고 KT도 방문했었고 등등 하는데, 혹시 이렇게 국제 협력할 때 아시겠지만 AI가 이제 국제 협력하는 게 뭐 데이터든 세이프티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좀 잘 안 되는 전에 뭐 질문도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좀 힘든 과정 이런 거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제 사회나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좀 더 도와줘야 될지, 저 협력이 저 발굴이 잘 될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 예, 그 기업 입장에서 또 이제 그 정부나 학교에 바라는 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예. 너무 오래 쉬었어. 네, 아니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앞에서 이제 질문 주셨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 기업 입장에서 이제 니즈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하고 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국제 협력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니즈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국제 협력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찾았을 때 결국 기업 내에서 혹은 뭐 산학을 통해서 아니면 국내 기업 간에 뭔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캐나다에 어디가 좀 잘하는 게 있다 하면은 이제 그때 아마 니즈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채널을 어떻게, 뭐 사실은 보통은 이제 기업 내에서도 채널 가지고 있긴 하지만 채널을 어떻게 연결을 잘 시켜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캐나다 지역의 시장을 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까지 좀 알 수 있느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좀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고 뭐 협력할 타겟을 정해놓고 있을 때는 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발굴한다든지 뭐 이런 레벨에서는 아마 정보를 많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뭐 한국 내에서도 뭐 행사도 많이 하시고 뭐 캐나다 내에서 행사하는 걸 초빙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지금 정도를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6분 패널 그리고 또 청중에서 열띤 질의와 응답이 오가서 오늘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